안녕하세요. 바이오스토리 이정정환입니다. 벌써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네 번째 시간, 즉 이 내용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아마 이제 다음 영상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세포 주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염색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은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감수 분열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어렵고 좀 지루한 내용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바이오스토리 정정환입니다. 자, 이번엔 벌써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바로 네 번째 시간이 벌써 되었네요. 오늘은 바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감수 분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감수 분열 관찰이 되겠고요. 이 감수 분열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수 분열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 체세포 분열과 그리고 이 감수 분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을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먼저 준비물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준비물로서 첫 번째, 자주달개비의 꽃봉오리가 필요합니다. 이 꽃봉오리가 왜 필요하냐면 여기에 보니까 바로 그렇죠, 이 꽃밥이 있죠. 바로 이 꽃밥을 우리가 으깨어서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자주달개비의 꽃봉오리가 필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 꽃봉오리를 우리가 핀셋이라든지 그리고 해부칼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글라스, 그리고 커버 글라스, 그리고 아세트산 카민 용액이 필요합니다. 이 아세트산 카민 용액은 바로 이 식물의 핵과 그리고 분열기에 있는 바로 염색체를 염색하는데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름종이가 필요합니다. 거름종이가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준비물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 관찰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주달개비의 어린 꽃봉오리를 따서 거기에 있는 꽃밥을 꺼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꽃밥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놓고 깹니다. 이때 이제 핀셋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부용 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곳에다가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염색을 합니다. 이후에 2, 3분 후에 충분히 염색이 되도록 시간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2, 3분 후에 커버 글라스를 덮고 그 위에 거름종이를 얹어서 세포가 밀리지 않게 엄지손가락으로 커버 글라스를 세게 누릅니다. 이렇게 완성된 프레파라트를 현미경으로 저배율 해서 관찰을 하고 이후에 고배율로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현미경 관찰은 반드시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관찰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관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실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열인데요. 특히 이 생식세포 분열인 감수분열은 바로 이 1분열과
그리고 2분열이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1분열과 2분열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1분열이 끝난 이후에 2분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 또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수 1분열을 보면 지금 핵막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간기에 해당되는 세포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핵막이 소실되고 이렇게 염색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바로 1분열 정기에 해당되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염색체가 중앙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니까 이건 그렇죠, 바로 중기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색체가 양극으로 이동된 모습을 보니까 후기 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막을 나타나고 세포질 분열을 하려는 모습을 띠고 있는 걸 봐서 이건 말기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수 1분열, 간기, 정기, 중기, 후기, 이 말기 때의 어떤 모습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분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열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 바로 이렇듯 1분열이 끝난 이 상태가 바로 뭐가 되느냐? 2분열의 정기가 됩니다. 특히 감수 2분열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간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DNA가 복제되는 시기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간기가 없이 바로 정기가 시작된다는 것. 즉 1분열이 끝이 나면 바로 정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든 2분열이 끝이 나면 4개의 딸세포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험 결과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때까지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 재료로는 바로 식물의 어떤 감수 분열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린 꽃봉오리가 바로 실험 재료로 이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감수 분열 관찰 실험 순서를 보면 먼저 꽃밥을 꺼내고 그 다음에 이를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올려놓고 으깼습니다. 그 다음에 염색을 했고요. 이때 염색은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염색을 했었죠. 그 다음에 커버 글라스를 덮고 누른 이후에 관찰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었지만 핵과 그리고 분열기의 어떤 염색체를 염색하기 위해서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사용했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감수 분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수 분열 장소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동물과 같은 경우에는 종소나 혹은 난소에서 감수 분열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생식소에서 감수 분열이 관찰된다는 사실, 그리고 식물과 같은 경우에는 꽃밥이나 미씨에서 감수 분열이 관찰됐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면 바로 어린 꽃봉오리에 우리가 실험 재료를 이용을 했었죠.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의 특징인데요. 일단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회의 DNA 복제 후에 2회의 연속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감수 분열은 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간기 이후에 분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간기와 분열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열기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감수 분열 과정 중에서는 DNA 복제가 1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일어나는 이 분열을 우리가 1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이 분열을 2분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은 간기 1분열, 2분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2회의 연속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죠.
다시 말하면 연속적인 2회 분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개의 모세포에서 4개의 딸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일반적인 감수 분열 이후의 결과고요. 정자와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정자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난자와 같은 경우에는 1개의 난자를 만들게 되죠. 이건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난자와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 불균등 분열을 통해서 1개의 난자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1개의 모세포에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장 큰 감수 분열만의 특징인데요. 바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즉 이 n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렇죠. n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4가지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수 분열을 관찰하기 전에 5번째, 바로 이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1분열 전기 때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해서, 접합한다는 말은 일부가 결합한다는 뜻이죠. 바로 상동 염색체 일부가 결합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해서 이가 염색체, 즉 염색 분체로 본다면 염색 분체가 4개가 되겠죠. 바로 4분 염색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5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체세포 분열과 다르게 감수 분열만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수 분열의 각 시기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감기 동안에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때 DNA가 복제가 되죠.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기로 넘어가게 되겠죠. 전기로 넘어가게 되면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지금 염색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렇게 이 상동 염색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 붙어서 한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상동 염색체들이 되겠죠. 상동 염색체들이 됩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끼리 이렇게 중앙에 배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상동 염색체끼리 나뉘어져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죠. 체세포 분열 때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체세포 분열 때는 염색 분체끼리 이동을 했었죠. 하지만 감수 1분열에는 상동 염색체끼리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기가 되면 핵막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세포로 분리가 되는데 염색체 수가 반감이 되죠. 다시 말하면 2n이 n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의 바로 DNA 양과 염색체 수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자, 감기 때 염색체 수를 2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DNA 양을 2mg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감기의 S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전기로 넘어가게 되겠죠. 전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염색체 수도 2n, 하지만 이 S기 이후에 DNA가 복제됐기 때문에 DNA 양은 4mg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중기를 거쳐서
말기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획으로 완전히 나눠져 버리게 되면 두 개의 획으로 완전히 나눠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핵상은 N이 되고 그 다음에 DNA 양은 2mg이 되겠죠. 이러한 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세포가 2분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분열의 중기는 체세포 분열의 중기와 같습니다.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이 되죠. 다음, 체세포 분열과 차이가 있다면 지금 얘와 얘는 상동염색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상동염색체끼리 나눠졌기 때문에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상동염색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N과 N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염색 분체끼리 나뉘어져서 양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염색체 수에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말기가 되면 세포질 분열을 통해서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후에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즉 감수 1분열은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수가 반감하게 되고요. 이래서 이 분열을 감수 1분열을 우리가 염색체 수가 달라진다고 해서 2형 분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은 N이 N으로 분열을 하기 때문에 염색체 수에 변화가 없죠. 이걸 우리가 동형 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의 각 시기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감수 분열 과정 동안 DNA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핵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감수 분열은 1분열과 2분열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모세포의 DNA 양을 2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염색체 핵상이 2N이 되겠죠. 그러면 S기를 거치는 동안 DNA 양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배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바로 4가 되겠죠. 하지만 핵상은 여전히 2가 되죠. 2N이 되죠. 그리고 전기, 후기, 말기를 거치게 되고요. 말기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핵막이 생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원래의 2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동염색체끼리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핵상이 N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2분열의 전기, 중기, 후기를 거치게 되고 말기가 되면 또다시 핵분열 그리고 세포질 분열을 통해서 DNA 양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염색 분체끼리 나눠지기 때문에 핵상에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감수 분열 과정 중에서 DNA 양의 변화와 핵상의 변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수 분열 과정에서의 요 내용이 조금 잘못됐네요.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체세포 분열과 그리고 감수 분열의 차이점이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 분열 횟수, 딸세포 수, 염색체 수, DNA 양, 딸세포의 유전자 구성, 특징, 분열 시기 요걸 한번 요런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열 횟수를 살펴보면요. 체세포 분열은 1회 분열이죠. 하지만 감수 분열은 2회 분열입니다. 여기서 그냥 2회 분열이라고 하면
관계분열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어떤 이해분열이다? 바로 연속적인 이해분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딸세포의 수를 살펴보면요, 체세포 분열은 만들어지는 딸세포가 2개인 반면 감수분열은 4개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염색체 수를 살펴보면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 과정 전 구간 동안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죠. EN이 되는 분열이었습니다만 감수 분열은 어떻게 됐나요? 바로 EN이 N이 되는 분열이었죠. 바로 1분열 때 염색체 수가 나눠집니다.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바로 상동 염색체끼리 분열을 하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DNA 양을 살펴보면 체세포 분열은 DNA 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수 분열은 반감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딸세포의 유전자 구성을 보면 모세포와 유전자 구성이 같습니다. 하지만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다양한 배우자를 형성하게 되죠. 참고로 이 감수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2의 N씩이 됩니다. 이때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상동염색체, 쌍의 수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은 상동염색체가 총 몇 쌍이 있습니까? 바로 상염색체 22쌍과 성염색체 1쌍, 그래서 총 23쌍의 염색체가 있죠. 그러니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2의 23승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살펴보면 바로 체세포 분열 때는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지 않지만 감수 분열 때는 바로 제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이 되어서 바로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이 되는 시기를 보면 체세포 분열은 바로 체세포를 형성할 때 분열이 이루어지지만 감수 분열은 바로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감수 분열이 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감수 분열은 정소와 난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식물은 꽃밥과 밑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수 분열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 즉 4분 염색체를 형성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1회의 DNA 복제 후 2회의 연속 분열로 총 4개의 딸세포를 형성한다는 사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감수 분열의 관찰과 감수 분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전체 내용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어땠습니까? 이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이제 마지막 강의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좋은 수업과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그러면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